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수분의 함유 형태 및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수분의 함유 형태가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분의 함유 형태 같은 경우에서는 필기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지만은 실기시험에서도 설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의 형태 4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주관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파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수분의 함유 형태라는 것은 설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뜻해요. 그래서 설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간극수, 다른 말로 간극모간결합수. 그래서 간극모간결합수를 줄여서 간극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간결합수, 그리고 부착수. 부착수는 표면 부착수라고 돼요. 그리고 내부수.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간극모간결합수. 줄여서 우리가 간극수라고 하는데 간극모간결합수가 어떤 수분이냐? 자, 그럼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설러지를 구성을 하는 설러지의 구성 성분을 보면 큰 덩어리와 큰 덩어리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럼 이 큰 덩어리 한 개는 다시 작은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자, 따라서 큰 덩어리를 우리가 고형물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큰 고형물 입자와 입자 간에 존재하는 수분을 우리가 간극모간결합수라고 해요. 또는 간극수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큰 고형물 입자를 구성하는 작은 설러지가 있겠죠. 그래서 미세한 설러지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수분을 모간결합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극모간결합수와 모간결합수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큰 고형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간극모간결합수, 작은 설러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모간결합수. 그러면 우리가 탈수성이라고 하면 물을 제거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탈수라는 것은 물을 제거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간극모간결합수가 수분이 제일 쉽게 제거가 돼요. 왜? 큰 고형물 덩어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반면에 간극모간결합수보다 수분의 탈수가 잘 안 되는 게 모간결합수가 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간극모간결합수, 줄여서 우리가 간극수라고 하는데 간극모간결합수는 가장 핵심이 큰 고형물 입자 간극에 존재하는 수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고형물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설러지라는 것은 큰 고형물 입자와 입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러면 큰 고형물 입자는 다시 미세한 고형물 입자가 결합된 형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큰 고형물 입자 간극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설러지 내의 수분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고형물질과 직접 결합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축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수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큰 고형물 입자 간에 존재하는 수분,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것, 그리고 수분이 가장 용이하게 분리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탈수성이 가장 크다는 것, 쉽게 탈수를 시킬 수 있다는 게 간극수 또는 간극모간결합수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모간결합수를 보겠습니다. 자, 모간결합수라는 것은 미세한 설러지 고형물 입자 사이에 얇은 틈에 존재하는 수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세한 설러지 사이에 존재하는 수분은 모간결합수, 큰 설러지 또는 큰 고형물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간극수 또는 간극모간결합수. 그러면 아무래도 큰 덩어리 사이에 존재하는 수분을 우리가 제거시키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간극모간결합수가 모간결합수에 비해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탈수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착수 또는 표면 부착수라고 하는데 콜로이드산 결합수로, 콜로이드라는 것은 아주 작은 입자예요. 콜로이드산 결합수로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이며 수분 제거가 용이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분 제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큰 덩어리 사이에 존재하는 게 간극모간결합수, 그거보다 조금 작은
덩어리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게 모관결합수. 그거보다 더 작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부착수, 표면 부착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부수를 보시게 되면 세포 내부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세포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에요.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소리는 수분을 제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수분을 제거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탈수가 가장 어려운 수분이 내부수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에서는 수분의 함유 형태, 어디에 존재하느냐? 슬러지에 존재하는. 그래서 슬러지에 존재하는 수분의 함유 형태 4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간극수 또는 간극모관결합수, 그리고 모관결합수, 부착수 또는 표면 부착수, 내부수의 제목을 적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반면에 필기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쉽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4가지가 다 나올 수 있겠지만 다음 중에서 탈수성이 가장 쉬운 수분은, 탈수성이 가장 어려운 수분은 이렇게 2가지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전체적인 순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바로 아래쪽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탈수가 가장 쉬운 수분은 간극수 또는 간극모관결합수, 탈수성이 가장 어려운 수분은 내부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1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슬러지 내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에서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며 고형물질과 직접 결합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축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죠? 물의 형태 중에서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형태죠.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고형물과 직접 결합해 있지 않다는 게 2번째 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물의 형태 중에서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의 형태 중에서 아주 많은 양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큰 고형물과 큰 고형물 간극에 존재하는 물, 다시 말해서 간극수 또는 간극모관결합수를 뜻하는 거죠. 정답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함유 수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유 수분의 특징 중에서 먼저 슬러지 내의 탈수성의 순서. 자, 이 탈수성의 순서는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수분이 가장 탈수가 잘 되려고 하면 슬러지 사이에 존재하는 물 중에서 큰 고형물, 고형물이 슬러지예요. 큰 고형물과 큰 고형물 사이에 존재하는 물이 탈수가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큰 입자에 존재하는 물이 탈수가 잘 되고 작은 입자에 존재하는 물이 탈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고형물과 큰 고형물 사이 간극에 존재하는 물이 간극수 또는 간극모관결합수니까 탈수성이 제일 커요. 그 다음으로 요거보다 좀 더 작은, 그래서 미세한 입자와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죠? 모관결합수죠. 자, 그러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간극모관결합수 그리고 모관결합수 순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콜로이드상 형태에서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수분이 잘 탈수가 되지 않는 거죠. 표면 부착수 또는 표면수. 자, 그리고 가장 탈수가 잘 안 되는 게 뭐죠? 고형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슬러지 내부에 존재하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수 순서. 이 4가지로 주로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반면에 틈새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상 모관결합수 또는 쐐기상 모관결합수가 나오면 모관결합수와 표면 부착수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가지지만 보통 여러분들 슬러지의 함유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수분이 4개거든요. 간극모관결합수, 모관결합수, 표면 부착수, 내부수, 이 4가지이기 때문에 이 4가지의 탈수성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까지는 출제가 안 됐지만 만에 하나 쐐기상 또는 틈새상 모관결합수가 나오게 되면 모관결합수 다음과 표면 부착수 바로 앞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째, 슬러지 건조 시에 가장 정발이 어려운 수분은, 자, 그러면 정발이 가장 쉽다는 것은 탈수성이 가장 용이하다는 거죠. 따라서 탈수성이 가장 용이한 물은 간극모관결합수, 탈수성이 가장 어려운 수분은 내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했으니까 내부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가장 탈수성이 용이한 것은, 가장 탈수성이 어려운 것은 이 두 가지로 필기시험에서 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슬러지의 탈수성의 순서에서 탈수성이 가장 용이한 수분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정답은 간극수 또는 간극모관결합수잖아요. 그러면 간극모관결합수가 잘 안 나와요, 보기에서. 그럼 뭐가 정답이죠? 모관결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지 답을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항상 순서를 기억했을 때 앞에 있는 순서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있는 순서에 있는 물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수분의 함유율이 가장 큰 수분은, 수분의 함유율이 가장 크다는 것은 수분의 양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는 소리겠죠. 어떤 물이 되나요? 간극수 또는 간극모관결합수. 간극수를 다른 말로 간극모관결합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18번을 볼게요. 슬러지의 함유 수분 중에서 탈수성이 용이한 순서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가장 탈수성이 용이한 것이 뭐죠? 큰 고효물 사이에 존재하는 것. 큰 고효물 사이에 존재하는 수분을 뭐라고 그러죠? 간극모관결합수. 그럼 미세한 고효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모관결합수. 그래서 간극모관결합수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가분과 라분은 정답이 아니죠. 그리고 모관결합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표면 부착수, 내부수 순서가 되니까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함유 수분의 특징.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슬러지 건조 시에 가장 정발이 어려운 수분은, 자, 여기서 건조시라는 것은, 건조라는 것은 우리가 말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러지 처리의 한 방법이 뭐가 되느냐면 건조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슬러지라는 것은 수분과 고효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분과 고효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죠? 수분이죠. 그래서 슬러지의 처리는 곧 수분의 처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탈수시키는 방법이 있고, 농축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시험상에서 슬러지를 건조시, 농축시, 탈수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건조시 가장 정발이 어려운 수분은, 가장 정발이 어렵다는 소리는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물이죠. 따라서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물이 뭐죠? 내부수. 그 다음에 가장 용이한 물은 간극모관결합수. 만약에 간극모관결합수가 보기 중에 없으면 모관결합수 순서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형태는 필기와 실기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야지 무조건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함수율의 계산식이에요. 자, 그러면 슬러지를 구성하는 성분이 수분과 고효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슬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과 고효물에서 함수율을 계산한다는 것은 슬러지의 함수율을 계산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슬러지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슬러지 공식은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예요. 여기서 W1이나 P1처럼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처리 전, 그리고 2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처리 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라는 것은 웨이트의 약자를 쓰죠. 그래서 질량이나 무게라고 표현을 하죠. 따라서 W1은 건조 전 폐기물의 무게 킬로그램, W2는 건조 후 폐기물의 무게 킬로그램, P를 수분의 약자로 쓰거든요. P1은 건조 전의 함수율, P2는 건조 후의 함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러지라는 것은, 슬러지는 수분과 고효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0-P1 대신에 TS1, 100-P2 대신에 TS2로 바꿔 놓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0-P1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 전의 고효물이 되는 거죠. 100-P2라는 것은 처리 후에 고효물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상으로 기준을 잡으면
그래서 설러지라는 게 100%거든요. 따라서 수분의 함량 플러스 자, 고형물은 TS입니다. 고형물의 함량을 더해주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P1은 100-P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고형물의 함량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100-P1은 TS1, 100-P2는 TS2가 됩니다. TS라는 것은 고형물입니다. 자, 그리고 W라는 것은 무게나 질량을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슬러지는 부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에 부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식을 표기를 했을 때 W1은 V1, 부피가 볼륨이라고 우리가 영어가 볼륨이잖아요. 볼륨의 약자를 V로 표현하죠. 자, 그리고 처리 후는 V2로 표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식을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로 기억을 한 다음에 만약에 부피로 나와 있으면 W 대신에 V로 대입하시면 되고 고형물로 나와 있으면 100-P 대신에 TS로 표현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으로 표시한 것은 처리 전 왼쪽, 그리고 2로 표시하는 것은 처리 후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20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탈수기를 통해서, 탈수기라는 것은 물을 제거하는 기계를 탈수기라고 그러죠. 탈수기를 통해서 함수율이 98%인 100kg의 설러지를 함수율 75% 설러지로 탈수시켰을 때 탈수된 설러지의 무게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함수율이 98%가 뭐죠? P1, 100kg이 W1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함수율이 75%가 P2, 그리고 탈수된 설러지의 무게를 계산하시오.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W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니까 각각을 대입하면 되죠. W1 자리에 100kg, P1 자리에 98%, 그리고 P2 자리에 75%를 대입을 해서 W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8kg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가 큐넷이잖아요. 큐넷에 보시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공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지된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암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은 계산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겉보기 비중을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겉보기 비중을 계산을 하는데 겉보기 비중을 계산을 했을 때는 뭐의 겉보기 비중을 계산하는 거죠? 설러지의 겉보기 비중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러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설러지라는 것은 자, 설러지를 SL로 표기를 할게요. 그럼 설러지라는 것은 고형물 플러스 함수율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고형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분해가 되는 거와 분해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VS, FS로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VS라는 것은 유기물 또는 휘발성 고형물, 분해가 되는 물질이에요. 자, 반면에 FS라는 것은 분해가 되지 않는 무기물 또는 잔류성 고형물, 없어지지 않으니까 잔류성 고형물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설러지의 겉보기 비중을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100 나누기 로우 SA는 WTS 나누기 로우 TS 플러스 WP 나누기 로우 P예요. 자, 여기서 W라고 표기를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함량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우라고 표기하는 것은 뭐를 표시하는 거냐 하면 밀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밀도나 비중을 표시하는 거예요. 항상 나타냈을 때. 그러면 함량이니까 함량은 퍼센트잖아요. 그래서 고형물과 함수율을 더하게 되면 몇 퍼센트? 100%가 된다는 거죠. 그럼 대입을 했을 때 고형물과 함수율을 계산하기 쉽게
퍼센트로 대입을 안 하면, 퍼센트를 없애고 대입하면 여기서 100 대신에 1이 들어가는 거죠. TS와 P가 퍼센트가 들어가게 되면 100이 들어가고, TS와 P가 100을 없애고 대입하게 되면 1의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식을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슬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함수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함수율, 이렇게 식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을 나눕니다. 자, 반을 나눈 다음에 위쪽을 나타냈을 때 함량, 아래쪽을 나타냈을 때 비중이나 밀도로 표기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비중이나 밀도는 로우, 함량으로 표시했을 때는 W. 자, 그러면 WTS, WP. 그래서 고형물의 함량, 수분의 함량.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00%, 퍼센트로 나타내면 TS의 퍼센트와 P의 퍼센트를 대입하면 100%. 그죠? 자, 그리고 비중으로 나타내면 슬러지의 비중, 고형물의 비중, 함수율의 비중.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분의 비중은 얼마의 값을 가지죠? 1.0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수분의 비중이 주어지지 않으면 1.0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건조된 고형물의 비중이 1.54이고 건조 이전의 고형물의 함량이 40%, 건조 중량이 400kg이라고 할 때 건조된 슬러지의 K의 비중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K의 비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K에 보면 물 자체가 수분이 있으니까 좀 촉촉하죠. 근데 수분 자체가 느껴지진 않아요. 뭐 수분이 흐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러지를 처리했을 때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슬러지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슬러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K처럼 수분을 제거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지금 내용 자체를 우리가 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슬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수분, 그죠? 이 값이 슬러지예요. 슬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수분. 자, 슬러지가 SL는 이렇게 되죠. 그럼 반을 나눴어요. 자, 반을 나눠서 위쪽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함량. 자, 함량은 W로. 자, W로 쓰는데 여기서는 고형물의 함량, 그리고 수분의 함량. 만약에 이렇게 퍼센트로 들어가게 되면 100. 만약에 퍼센트를 없애고 대입하면 1. 그죠? 자,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비중이나 밀도. 자, 슬러지니까 슬러지의 비중, 고형물의 비중, 그리고 수분의 비중. 이렇게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각각의 값을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계산하는 값은 슬러지의 비중이에요. 자, 먼저 고형물이 40%예요. 그러면 40%. 그죠? 자, 그리고 고형물과 수분을 합치면 몇 퍼센트? 100%. 그러면 고형물이 40%니까 수분은 당연히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60%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수분이나 고형물 두 개 중에 한 개만 주어지게 됩니다. 자, 나누기. 고형물의 지금 비중이 얼마죠? 1.54. 자, 그리고 물의 비중은 없어요. 왜? 1.0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자,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더하죠. 더한 다음에 더한 값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결론적으로
나온 값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나온 값을 100에서 한 번 더 나눠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슬러지의 밀도는 100 나누기 뭐가 되는 거죠? A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자체를 퍼센트로 대입을 안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값을 계산하시면 되느냐면, 퍼센트로 대입을 안 하려고 하면 1 마이너스 1 나누기 슬러지의 비중은, 자, 고형물의 함량이 40%, 물의 함량은 60%, 1.0, 고형물은 1.5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하고 계산해서 더하면 예를 들어서 나온 값이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로 SL은 1 나누기 A를 하시든지 아니면 A를 어떻게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바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문제가 2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복잡한 형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약간 복잡한 형태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슬러지를 나타냈을 때, 자, 슬러지는 고형물이라는 TS 플러스 수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근데 고형물을 다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VS와 FS. 자, VS는 유기물, 분해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휘발성 고형물이라고 해요. 자, 보면 FS라는 것은 무기물. 자, 무기물은 잔류성 고형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VS라는 것은 고형물 곱하기 VS의 함량이에요. 항상 고형물 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FS라는 것은 고형물 중에 FS가 얼마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슬러지는 유기물, 무기물, 함수율 이렇게. 그래서 1로 나타내보면 유기물의 함량, 무기물의 함량, 수분의 함량. 자, 그러면 슬러지의 비중, 그리고 유기물의 비중, 그리고 무기물의 비중, 그리고 물의 비중.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슬러지 자체를 표현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고형물과 수분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고형물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유기물과 무기물과 수분 이렇게 표현하든지. 그래서 슬러지를 고형물과 수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슬러지를 유기물, 무기물, 수분 세 가지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식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 줬을 때 세 개 있을 때는, 자, 여기 있는 VS라는 것은 VS의 함량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형물 중에 VS가 차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왜 VS라는 것은 고형물의 종류거든요. 보시다시피 고형물을 두 가지로 나타내니까 유기물과 무기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VS라는 것은 고형물의 몇 퍼센트, 고형물의 3분의 1, 고형물의 3분의 2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FS도 마찬가지. 고형물 중에 뭐 몇 퍼센트, 고형물 중에 3분의 1, 고형물 중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여러분들이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하는 또는 겉보기 비중을 계산하는 이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론을 정리를 했을 때는 먼저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작정 암기만 하시려고 하는데 암기보다는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한 다음에
중요한 내용 순서대로 숙지를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고, 그리고 전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이 숙지되면 또 그 다음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암기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대신에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지금 교재처럼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문제가 출제되어 있죠. 예시 문제가 출제되어 있으니까 그 예시 문제와 내용 자체를 매치를 시켜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두는 것이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예시 문제는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면서 꼭 숙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을 때, 계산하는 문제도 공식을 정리했을 때 반드시 예시 문제와 같이 정리를 해둬야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